3강으로 들어가죠, 여러분들. 자,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상강에 뭐가 중요했어요? ppm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위주로 이제 갈게요. 자, ppm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배포는 한 3개 정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BCG에 대한 매트리스를 다시 한번 그려본다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봅니다. 자, 앞자만 딸게요. 퀘스천 마크죠. 그 다음에 스타, 그 다음에 캐시카우, 그 다음에 도그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이제 개발 사업이고요. 자, 우리가 스타는 이제 성장 사업이에요. 스타라는 건 이제 우리가 연예인 스타처럼 성장하는 사업이고, 캐시카우는 수익입니다. 수익 조정 사업. 사양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건 이제 접어야 될 사양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고하고 저.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 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 밑에는 상대적인 고하고 저를 봤을 때 상대적인 시장 점유율이다. 이렇게 본다면, 자, 우리가 전 시간에 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커스텀 마크라는 자체는 우리가 도입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PLC로 본다면, 자, 나중에 또 뒤에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도입기가 되고, 성장기가 되고, 성숙기가 되고, 쇠퇴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도입부로 봐야 돼요. 도입부. 자, 도입부는 어떻습니까? 이제 시설 투자나 자금이 소요되죠. 시설 투자, 자금 소요. 여기는 이제 모험심이나 창업가 정신입니다. 개발을 하니까. 자, 우리가 모험에 대한 모험심이나 창업가 정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흘러요. 이제 성장으로 가죠. 스타. 그래서 여기는 고성장, 고점유율, 고성장, 성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개발 사업은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도입기는 도개. 우리가 윷놀이 할 때 도개죠, 도개. 그 다음에 성이니까 똑같죠. 자, 이렇게 해서 좀 암기를 해보시면, 자, 성장기는 집중 투자해야 돼요. 집중 투자.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유출도 많고, 나가는 것도, 유입도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케팅 능력이 많아야 이제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캐시카우입니다. 수익 조정 사업이죠. 성숙기로 봐야 돼요. 성숙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기업의 자금줄이기 때문에 혁신 마케팅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경영 합리화를 이제 따져서 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양 사업입니다. 도구. 저성장, 저점유율이죠. 그럼 여기는 쇠퇴기가 되는 거죠. 쇠퇴기.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기는 이제 성장기니까 우리가 아까 어떻습니까? 성장 사업이 똑같죠. 성장기. 성숙기니까 어떻습니까? 성숙, 수익기. 그래서 쇠퇴기라는 자체는 이제 완전히 어떻습니까? 투입하면 안 되고 캐시프로를 이제 극대화를 해야 되는데, 자, 대응 전략이 중요해요. 자, 대응 전략은, 자, 일단 가볼게요. 책에 개발 사업은 이제 퀘스천 마크. 그래서 어떤 프로블럼, 이 문제점이라는 거죠. 문제. 그 전략 사업으로 제품 수명 주기상 도입부다. 넘기시면. 자,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시설 투자,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요. 스타, 성장 사업은 고성장, 고점유율이니까 전략 사업부, 제품 준비성상 성장기를 본다. 그래서 현금률도 크고 빠른 성장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유출도 많다. 집중적인 투자가 중요하고, 캐시프로는 이제 수익 조정 사업입니다. 저성장 고정률 사업부로 제품 수명 주기상 성숙기죠. 전략 사업부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전략 사업부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공급해 줄 수 있다.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면서 수익성을 또 극대화해서 함으로 원가 저감과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이 또 필요하죠. 사양은 도구예요. 저성장 저점유율. 그래서 사업부로 제품 수명 주기상 쇠퇴기 봅니다. 기업의 산업 내에서 위치도 불리하므로 가능하면 자금을 더 투입하지 않고 현금을 유입해서 극대화하는 것이 좋다.
그럼 우리가 확대 또는 강화, 빌드, 육성 사업은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 확대에 대해서 이 많은 투자가 필요한 것은 이게 확대 또는 강화예요. 여기는 확대 또는 강화 전략.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떻습니까? 빌드, 그죠? 이 좀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육성 전략. 그래서 여기서 육성 전략을 해야 됩니다. 육성 전략. 그래서 전략 사업 단위 성장률을 높이고자 하는 전략으로서 우리가 이 단기이익을 좀 희생하고 장기이익을 도모하는 개발 사업에서 이제 추진해야 되고요. 자, 홀드는 유지예요. 현재 수준에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현금이 기대되는 강력한 수익 조정 사업이 이제 유지, 홀드입니다. 유지. 그러니까 유지 전략으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홀드, 그죠? 홀드. 그래서 캐시카우에서 현금 유입을 유지하자. 캐시카우에서 현금 유입 유지. 현금 유입을 유지하자. 유지 활동, 홀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확한다는 건 회수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 효과와 관계없이 단기 현금 회수를 누리는 전략. 사업 단위에 대한 투자를 극소화하거나 중단해서 사업 단위를 경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약한 수익 조정 사업이나 개발 사업, 사양 사업에 정합하다. 그래서 수확을 한다는 것은 회수 전략입니다. 투자를 중단하고 투자를 극소화시켜서 사업 축소, 개발 사업, 사양 사업, 약한 수익 조정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철수는 반응이 여기죠. 철수.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제거는 도구입니다. 전망 없는 것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자원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사양 사업과 전망 없는 개발 사업에 본다는 거죠. 이런 것이 철수 또는 제거 전략이다. 자, 그럼 우리가 바람직한 사업의 이동 방향은 이렇게 가는 게 좋다겠죠. 근데 이제 올바른 자금에 대한 이동 방향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교재 108페이지입니다. 자, 108페이지로 가시면은 우리가 아마 2번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108페이지 가시면 자, 2번 문제가 우리가 108페이지 20번 문제죠. 자, 제품의 포트폴리오의 계획 중 BCG 매트리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바르지 않는 것은 5번 물음표입니다. 퀘스천 마크 여기. 자, 우리 시장의 성장률은 높지만 낮은 시장률을 보이고 시장 지위의 낮음으로 가능한 빨리 철수해야 된다? 아니에요. 시장의 성장률이 높지만 낮은 시장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계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시장률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빌드죠. 확대 또는 강화 전략이죠. 육성. 근데 단기 현금 매수를 노리는 수학 전략이나 회수 또는 철거 전략을 택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빨리 철수한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좀 틀렸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정답은 5번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맥킨지 사업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그냥 참고만 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그 밑에 그 산업에 대한 매력도는 그냥 밑줄만 시장 규모, 산업 성장률, 수익률, 그 다음에 경쟁 정도, 기술적 변화, 사업 경쟁력에 대한 평가는 뭐 시장 점유율, 그 다음에 관리 능력, 기술 수준, 제품의 품질, 상표의 이미지, 그죠? 그 다음에 생산 능력, 그 다음에 원가 구조, 그 다음에 유통망, 이 정도. 이걸 이제 나눠서 낼 수도 있는데, 그냥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이거는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자, 평가 방법은 뭐 각 사업부의 우리가 산업 매력도 지수와 산업 경쟁력 지수의 같은 각각의 평가 요소별, 평가 점수의 속성별로 가중치를 반영해서 항상 가중치의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산업 매력도와 사업부 경쟁은 각각 상중하로 나누어서 매트리스 또는 9개 영역으로 구분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성장 전략에 대한 우리가 이것도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데 전략의 수립은 신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세 가지가 있어요. 집약적 성장, 그 다음에 통합적 성장, 다각화 성장. 자, 그래서 우리가 집약적 성장이라는 것은 시장 침투, 시장 개발, 제품 개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여러분 이제 조금 그 매트리스가 있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뒤에 보시면 이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집약적 성장입니다. 집약적 성장. 그래서 이제 현존 제품,
현존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신제품이 있죠. 그 다음에 현재 시장. 현재 시장이 있고 신시장이 있어요. 현존 제품과 현재 시장은 시장 침투입니다. 침투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신시장은 이제 시장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신제품의 현재 시장은 제품 개발. 그 다음에 신제품의 신시장은 다각화. 다각화라는 것은 전혀 해보지도 않은 새로운 사업이에요. 여기 이제 나올 수 있죠. 새로운 사업이다. 각각 이제 우리가 매트리스를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집약적 성장 또는 집중적 성장은 현재 영역 범위 내에서 기업이 가능한 기회를 확인합니다. 엔소프의 제품 시장 확장 그리드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시장 침투라는 것은 현존 시장에서 현존 제품의 시장 점유를 증가시키는 전략. 기존 고객 구매 빈도를 증가시키고 경쟁 기업의 고객을 유인해서 미사용 고객층을 설득해서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현존 제품에 대한 어떻습니까? 현재에 대해서 충족시킬 수 있는 현재 제품에 대해서 충족시킬 수 있는 우리가 욕구를 가진 새로운 시장. 시장 개발이고, 제품 개발은 어떻게 신제품에 대한 개발 가능성을 얘기를 한 다음에 다각화는 안 나왔지만 새로운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 통합적 성장이라는 것은, 자, 요게 이제 조금 어려워요. 우리가 과목 다른 제 마케팅이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방이다 전방이다라는 얘기가 좀 디테일하기 때문에, 자, 이건 좀 들어가는데, 자, 우리가 지금 보시는 성장 전략의 수립도 별표는 좀 하나 정도 쳐놓으셔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집약적 성장은 매트리스로 이제 어떤 시장 확장 그리드로 이제 우리가 봤고요. 통합적 성장입니다. 통합적 성장은 세 가지가 후방, 전방, 수평적 통합이 있는데, 산업 내 마케팅 시스템의 다른 부분과 통합 기회를 확인해서 기업에 속한 산업의 성장 전망이 좋을 때나 기업의 산업 내에서 전방, 후방 또는 수평적으로 이동할 때 얻은 것이 많은 경우를 이제 이용한데, 자, 후방 통합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 타 과목에서 나오는데요. 유통에서 이제 제조로 가고, 그 다음에 전방은 거꾸로 됩니다. 전방은 제조에서 유통을 간다. 자, 그래서 마케팅 경로가 후방은 공급 시스템에 대한 소유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전방은 마케팅 경로상의 유통 시스템에 대한 소유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후방 통합과 전방 통합을 합쳐서 수직적인 통합이라고 하거든요. 자, 수평적은 뭐냐면 동일 마케팅의 경로상의 일부 경쟁자에게 대한 소유나 통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동일 경로상의 경쟁자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각화 성장이라는 건 그냥 참고만, 이 기업이 속한 산업 밖에서 기회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부분에서 다각화 시키는 거죠. 집중적 다각화는 신제품을 추가시켜서 기존 제품에 관련돼서 현재의 제품 계열 기준이나 마케팅에서 시너지를 갖고 있는 신제품을 추가해서 고객에게 호소하는 거고요. 수평적은 기존 제품에 관련 없고 신제품을 더 추가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 제품과 관련 없고 신제품에 대해서 현재 고객에게 호소하고, 그다음에 복합적은 현재의 기술, 시장, 제품과 관련이 없는 무관심, 신제품 추가해서 새로운 고객에게 호소하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세부적 마케팅 계획 수립은 전략적 계획 수립을 통해서 기업의 전반적인 사명과 그 다음에 SBU라는 걸 앞에서 배웠죠. 목표를 설정한 후에 SBU 내에서 세부적인 마케팅 계획을 수립한다. 자, 넘기시면 이제,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전략사업 단위별 사명의 확립, 사명이라는 자체의, 자, 광범위한 기업의 사명 범위 내에서 관련된 사업부의 사명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우리의 고객이 누구냐, 고객이 원하는 가치는 무엇이냐, 사명문의 작성. 그래서 조직들은 이 조직의 사명을 담는 사명문, 미션, 우리가 스테이트먼트인데 작성합니다. 그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 사명문은 명확한 사명문을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해서 조직 구성원의 생각과 행동에 지침이 되죠. 자,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 내부 환경에 대한 능력에 대한 평가, 스왓이라는 분석이 이제 중요하겠는데요. 이 외부 환경의 기회와 위협을 분석하고, 그다음 전략 사업 단위별로 사업의 강약점을 이제 분석합니다. 마케팅에 대한 기회는 이제
특정 회사나 그 마케팅 활동에서 경쟁적 우위를 늘 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 영역이고요. 마케팅의 위협은 이제 마케팅 대응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우리가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환경이 비호적인 동향을 말합니다. 사업의 심각성 정도의 그 확률과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목표 설정과 전략이 수립이 있는데 항상 이 표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본원적 경쟁 전략의 유형, 경쟁 전략의 유형이라는 거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경쟁력을 따지는데, 자, 위에가 이제 경쟁력의 우위 요소. 그 다음에 보세요. 자, 비용 우위가 있고요. 우위. 그 다음에 고객이 인식하는 제품의 특성. 고객이 인식하는 제품의 특성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적 범위. 밑에가 경쟁적 범위. 자, 그래서 전체 시장. 그 다음에 밑에가 세분 시장. 이렇게 나눠지죠.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원가 우위 전략입니다. 원가 우위 전략. 그래서 비용 우위와 전체 시장을 봤을 때 원가 우위 전략. 월마트가 저원가 전략을 많이 썼죠. 그 다음에 고객이 인식하는 제품에 대한 특성. 그죠? 우리가 차별화 전략.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월마트가 저원가요. 월마트가. 우리가 이마트가 또 이걸 따라하고 있죠. 저원가. 그래서, 전략을 쓰고요. 차별화 전략은 자, 말 그대로 품질을 우수시켜서 품질에 대한 차별화를 합니다. 그래서 품질 우수. 그 다음에 세분 시장을 봤을 때, 자, 우리가 원가 우위 집중화. 원가 우위 집중화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차별적 집중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번 정도 나머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포토가 본원적 전략이라고 하면서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동일한 제품을 경쟁자보다 싸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원가 우위 전략. 다른 하나는 또 다소 비싸더라도 우리가 품질로 따졌을 때 우수하게 만들고 높은 마진을 통해서 차별화 전략을 썼고요. 그 다음에 유통업체가 경쟁업체에 비해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경우 원가 우위 전략을 채택하는 게 바람직하죠. 자, 동시에 이제 경쟁 영역 범위가 좁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은 집중적 전략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마케팅 자원이 제한되어 있고 앞쪽에서 집중적 전략이라는 걸 또 나왔었잖아요. 경쟁 영역의 범위가 좁은 경우는 세분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 집중적 전략이 계속적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실행 계획의 수립에 대한 및 실행은 그냥 밑줄만. 마케팅 실행은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마케팅 계획을 마케팅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마케팅 계획 수립과의 차이, 마케팅의 실행의 성공 요건은 보시고요. 자, 컨트롤, 통제하고 피드백인데요. 통제, 밑에 가시면 마케팅 계획 실행 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예상치 못하는 많은 변수를 대응하기 위해서 마케팅 부서는 마케팅 활동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통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링을 하면서 마케팅 통제는 이제 마케팅 전략과 계획의 실행 결과를 이제 평가하고 마케팅 목표가 성취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를 취하는 거죠. 자, 통제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필요한 마케팅 통제 유형은 뭐 연차 계획 통제, 그 다음에 수익성 통제, 효율성 통제, 전략 통제인데 특히 전략 통제 위주로 좀 가져가 보세요. 연차 계획 통제는 밑에 월별 또는 분기별로 중간 목표로 규정된 특정 제품이나 시장의 매출액, 말 그대로 연차로 이제 합니다. 시장 매출액이라든지 시장 점유율, 마케팅 비용, 고객 태도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최고 경영진이나 중간 경영진에 생각하는 건 당연히 연차 계획이죠. 수익적인 통제는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그 마케팅 활동의 확대, 축소, 조정되어야 하는 결정하기 위해서 제품별, 시장별 유통 경로를 따지는 거고요. 수익성을 평가하는 거죠. 마케팅 통제자에 의해서 시행되고, 자, 효율성은 그냥 우리가 참고적으로 비용 효율성의 측정 및 개선과 마케팅 비용 효과에 측정하기 위해서는 라인과 스택 관리자의 마케팅 통제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게 좀 예상되네요. 연차의 계획은 특별히 우리가 이 최고 경영자가 중간 경영자가 해야 될 거고 수익 마케팅 통제자가 하고 효율성은 라인 스택과 관리 마케팅 통제하고 전략 통제라는 것은 최고 경영자 마케팅 감사진인데 전략 통제에서 밑에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주석이 있죠. 이 최고 경영진 마케팅 감사진 전략 통제인데 시장 제품 경로별 적합한 최상의 기회를 추구하는 이 조사인데 마케팅의 감사가 있어요. 자, 이걸 한번 볼게요. 밑에 마케팅 환경, 마케팅 전략, 마케팅 조직, 마케팅 시스템, 마케팅 믹스, 마케팅 생산성, 수익성을 평가하는 것이다라는 거. 마케팅 감사 통상적으로 객관적성이 있고 경험이 있는 외부 기관이 수행한다는 거. 이 정도만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환경 분석과 기업 능력 분석도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환경 분석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 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기업의 기회로 또 다른 기업에서는 또 위협으로 작동하느냐. 기업 능력 분석. 자, 보유 자원의 분석과 조직 구조의 분석. 조직은 어때요? 우리가 기업의 관리자와 종업원이 공유하는 가치관인 기업 문화에 관한 분석과 기업 내 기능 부서 간의 관계에 있다. 자, 환경의 기업 내부 능력의 결합은 뭐 넘겨보시면은 이 수앗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아, 요거 중요해요. 자, 이거 중심으로 이제 갈게요. 자, 우리가 기출문제 나오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영학에서 이 수앗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요거 여러분들이 별표를 치셔야 됩니다. 하나 정도. 그래서 요거는 강하게 갑니다. 자, 우리가 이 수앗, 그래서 기업 환경 분석입니다. 기업 환경 분석에 들어간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위가 강점입니다. 이건 이제 스트레스죠. 스트렝스. 그 다음에 약점, 위크니스, 약점입니다. 약점만 딸게요. 그 다음에 기회, 그죠? 오퍼처니티, 그 다음에 스렛, 그래서 위협이죠. 이 기회가 오고요. 그 다음에 위협, 이게 팁이다. 그래서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 글자로 기업 내부의 강점, 약점 파악해서 환경의 기회 요인을 포착해서 위협이냐, 위험 요인을 회피하는 전략의 수립이 이루어지는데 기업의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SO라는 것은 강점에 대한 기회, 최적에 대한 전략이죠. 최적의 전략. 그 다음에 우리가 WO, 그죠? 약점을 보완하는 기회. 약점을 보완하는. 그러니까 글씨대로 가면 돼요. 약점을 보완한다. 보완하는, 보완하고 기회를 이용한다. 그 다음에 ST, 강점으로 위협을 제거시키죠. 강점으로 위협을 제거시킨다. 그 다음에 미니, 그죠? 우리가 WT, 약점과 위협이죠. 자, 이거는 이제, 어떻습니까? 이 밑에 피터 드러커는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전략이 최우선이어야 된다. 예컨대 WT의 상황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미니. 그럼 이거는 이제 철수를 해야 되죠. 철수. 핵심 역량을 개발한다든가 전략적 제휴, 벤치마킹을 해야 돼요. 다른 회사에. 그 다음에 SO는 시장기의 선점 전략, 시장 제품 다각화 전략을 채택할 수 있고, ST는 상황에서 시장을 침투 전략, 제품 확장 전략을 할 수 있고, WO 같은 경우는 상황에서 핵심 전략, 역량 강화 전략, 전략적 제휴. 내가 약하면 전략적 제휴가 필요하죠. 약점 보완은 기회 이용입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네 가지를 각각 여러분한테 물어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이제 포지셔닝입니다. 포지셔닝. 자, 포지셔닝은 이 밑에 제품 포지셔닝이라는 것은 특정 제품의 경쟁에 대해서 내 제품이 자사 제품을 소비자, 고객 쪽의 소비자한테 포지션을 해야 되는데 이 특정 제품이 경쟁 제품에 비해서 소비자의 마음속에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예요. 포지션 위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포지셔닝이라는 자체는 표적 시장의 고객 욕구를 우리가 타겟을 했으면 파악해서 경쟁 제품에 비해서 차별적인 특징을 갖도록 제품 개념을 정해서 소비자의 지각 속에 적절히 위치시키는 겁니다. 뭐 나이키, 맥도날드, 코카콜라, 브랜드 이미지죠. 시장 고객에게 이제 위치를 잡은 거죠. 그래서 시장 세분화와 제품 차별화의 두 개념이 잘 조화돼서 제품 이미지를 강조함으로써 시장에서 위치를 또 확고히 하고요. 재포지셔닝이라는 건 뭐냐면 이 포지셔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게 되면 제품의 변경에 의하거나 또는 제품의 변경 없이 광고나 다른 마케팅 변수의 변경에 의해서 포지셔닝 위치를 또 변경할 수가 있죠. 자, 포지셔닝의 유형은 그냥 참고만. 제품 속성을 위한 포지셔닝. 그럼 제품 속성을 기준으로서 포지셔닝 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게 이제 뭐 현대 아반떼는 저가격과 실용성이 있더라.
자, 볼보는 좀 안전하더라. 강력하게 포지셔닝 할 수 있죠. BMW는 성능이 우수하더라. 이렇게. 자, 이미지, 추상적인 편익을 강조합니다. 맥심 예전에 우리가 선전할 때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납시다. 상황이나 사용 상황이나 목적에 의한 포지셔닝. 우리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아멕스 카드는 카드가 사용되는 장소, 군질할 수 있는 상황을 통해서 신뢰성을 강조하고요. 제품 사용자에 대한 포지셔닝. 제품의 사용이나 사용 계층을 이용해서 포지션합니다. 코카콜라는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광고해왔고요. 버드와이저 같은 경우는 젊은 남성, 노동자 계층을 주로 맥주를 이제 포지션한 거죠. 경쟁 제품에 의한 포지셔닝. 자, 소비자가 지각 속에 위치하고 있는 경쟁 제품과 명시적, 무시적으로, 우리가 세븐업이라는 사이다는 콜라가, 야, 좀 껌정이야? 내 껌정이 먹으면 나 몸이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대체품으로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칠성 사이다 같은 건, 굉장히 이제 어떻습니까? 굉장히 느낌이 이제 뭐 새롭고 깨끗해지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이제, 몸에 이로운 음료다. 이렇게 해서 전략하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객관식 시험 문제 4가지, 5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품 속성이라든지 이미지 포지셔닝, 사용상이나 목적, 제품 사용자에 의한, 경쟁 제품에 의한 것은 뭐,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점수를 좀 따게끔 여러분한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출제원이. 근데 서비스 마케팅이라는 자체가, 제가 이게 이제 제 박사 논문이, SSM이라는 슈퍼 마켓을 박사 논문을 썼어요. 이제 제가 이 유통 쪽으로 아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제 또 논문을 또 참고해서 좋습니다. 제가 이제 쓴 마케팅에 대해서와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게 SSM에 대한 그 슈퍼마켓에 이 고객들이 재방문할 수 있다라는 그 구매 의도를 우리가 제가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해서 썼거든요. 그런데 서비스 마케팅을 좀 집어넣습니다. 이 서비스 마케팅에 대해서 우리가 고객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사람이 노력이나 설비 등을 통해서 제공하는 어떤 무형행위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제품이 아니죠. 통신, 여행, 법률, 자문, 교육, 금융 서비스 같은 걸 제품 판매해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조직의 마케팅, 서비스 마케팅이 소중한데, 자, 넘기시면 이제 이 서비스 성과의 실현을 통해서 고객에게 만족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성과 만족은 소비자가 서비스의 무형적인 활동에서 제공된 성과를 경험하면서 얻는 호의적인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질 수 없죠. 무형적이고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됩니다. 자, 제가 강의 서비스를 강의를 하는 순간 여러분한테 듣겠죠. 머리를 자른다든가 서비스는 저장할 수가 없어요. 운송 우리가 이 자체 일일점 품질 사항이 합니다. 매번 서비스가 다르죠. 제품은 동일한데 소멸성 서비스는 이제 저장이 안 되니까 소멸성이 있고요. 이 서비스 제공의 원천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분류는 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 중심, 법률 자문, 교수의 강의, 경비원, 경비, 설비 중심, 운수업, 숙박업, 레저업, 치과 의사의 진료. 자, 근데 이거는 타 과목에서 나오는데 제가 이제 타 과목도 강의하는데 보통 우리가 의사의 의료 서비스는 사람인데 치과 의사의 진료 같은 거는 이제 설비가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치과 가게 되면 설비가 좀 있잖아요. 요게 좀 주의 깊게 봐주셔야 돼요. 제품 관련 서비스는 뭐 우리가 AS 같은 거. 그 다음에 서비스 생산성의 측정 방법은 뭐 작업 측정법은 이제 스톱워치, 워크 샘플링, 예정 표적 시간법, 표준 시간법, 통합적 비교법은 통계적 기법이나 수학적 프로그래밍을 기법을 합니다. 비용과 산출을 또 측정하고요. 품질 플러스법은 서비스의 품질을 고려해서 하고요. 실제 오차 연구는 실제 오차고, 서비스 품질은 소비자의 주관적으로 인식된 서비스의 품질이에요. 기대된 서비스와 지각된 서비스와의 차이점, 갭이 작을수록 품질이 높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대표적인 학자인 파라슈어라마는 등은 서비스의 품질은 고객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정도와 실제적으로 수행된 서비스와의 성과를 비교했을 때 차이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가지가 있는데 속성이 탐색 속성, 제품의 구매 전에 알 수 있는 제품의 특성,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죠. 색상, 스타일, 디자인. 그 다음에 경험 속성, 제품의 구매 전에 쉽게 알 수 없어. 소비한 후에 알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 정의의 답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건강진단이나 증권투자 등의 서비스처럼 제품을 구매하고 서비스를 받은 후에도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신용 속성. 자, 갭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이 갭이 작을수록 품질이 좋죠. 그래서 서비스 품질 격차, 우리가 갭 분석 모형인데, 자, 서비스 제품에 있어서 고객 만족은 고객이 구매 이전에 가지고 있던 기대 수준보다 실제 제공받는 서비스 품질이 크거나 별 차이가 없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기업에서는 고객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기대 수준과 실제로 제공되는 서비스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분석을 해야 돼요.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파라슈라마는 제시한 갭의 분석 모형이 널리 또 활용됩니다. 그래서 실제 고객 기대와 충족 능력 차이에 갭이 생기게 최대한 좁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네 가지 갭을 이제 우리가 냈어요. 자, 왜냐하면 또 객관식 문제 내기 쉽단 말이에요. 자, 기업은 우리가 기업 관리자의 고객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는 고객의 욕구에 대한 이해 차이입니다. 그렇지? 자, 니은번. 관리자가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여도 구체적으로 이를 어떻게 만족시켜 줘야 할지를 모른다. 부적절한 업무 과정 차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자, 우리가 어떤 계획도 있겠어요. 서비스를 전달하는 직원이 정해진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 직원의 훈련 부족, 행동 차이죠. 그 다음에 리을. 기업의 광고 등을 통해 약속한 서비스 내용과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간의 차이가 발생한대요. 과도한 기대 수준 형성, 촉진 차이. 촉진 차이가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리을이 되고, 다섯 번째, 기대된 서비스와 지각된 서비스의 차이. 그래서 인식 차이가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오른쪽에 밑에 이제 나와 있는 다섯 가지를 다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는데요. 문제를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115페이지로 갑니다. 자, 115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문제 36번이 기다리고 있어요. 36번. 자, 36번으로 가시게 되면, 자, 115페이지입니다. 자, 36번을 가시게 되면, 자, 여기서 일반적으로 서비스 갭이란 기대 가치와 실제 경험 차이를 반다. 갭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건 2번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틀렸습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되는데, 이해 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해 차이는 고객의 기대에 대한 경영자 인식이 부족한 거. 2번이 맞고, 다른 게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해 차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첫 번째 나왔었죠. 그래서 고객의 욕구에 대한 오해.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우리가 꼭 여러분이 각각 어떤 건지를 꼭 보시면서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식 지적 문제 내기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논문에 들어간 게 이제 이 서브클입니다. 서브클. 요게 이제 요새 많은 논문에 이제 많이 쓰이는데, 서비스과 품질을 합친 거예요. 서비스에 대한 고객에 대한 만족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파라쇼만 등은 우리가 고객들은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것이 제품 품질을 평가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품질의 지각은 실제 서비스 성과에 대한 고객이 갖는 기대와 비교하는 결정되며, 자, 품질의 평가는 이제 서비스의 결과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전달 과정에도 함께 포함하는 건데, 제가 이제 이거를 설문지를 돌렸어요. 근데 이제 약간 5개 차원을 고객들은 약간 이 이해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학문적인 접근이라서. 그래서 신뢰성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5가지 차원을 외우셔야 돼요. 신, 확, 유, 공, 대. 그죠? 그래서 이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확히 업무를 수행하는지, 신뢰라는 단어가 있죠. 또는 치시고요. 그 다음, 자, 확신성. 자, 고객이 대한 직원들의 능력, 예절, 신빙성, 안정성을 전달하는 게 이제 확신성이고, 신빙성이죠. 확신, 신빙. 그 다음에 눈으로 구분화 가능한 설비나 장비 등은 물리적 구성되어 있는 것은 유형적이야.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물리적인 구성되어 있는 외양, 고객에 제공되는 개별적인 배려와 관심, 공감성, 관심, 관심, 대응성, 고객이 언제든지 준비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응한다. 이렇게 신뢰 나오면 신뢰성, 신빙, 확신,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리적으로 보이는 거니까 외양, 유형, 그다음에 관심, 공감, 이렇게 감심, 관심, 공감, 그다음에 대응성은 이제 바로바로 이제 대응하는 거. 이렇게 해서 오지선다를 내서 다음 중 설명이 틀린 것을, 아니면 어떤 걸 설명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신뢰는 조금 똑같고, 우리가 신빙성이라든지 이 확신성이나 공감성, 대응성, 이런 게 조금 튀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밑에 최초 개발 이후에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고 연구하는 도구가 가장 많이 이용되어 왔으며 또 가장 일반화된 모형을 평가하고 있는데 서비스 기업의 고객의 기대와 평가를 이해하는 데 사용되는 5가지의 차원의 담당 척도로 이루어져서 이게 이제 논문에서 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어떻습니까? 4개, 5개 문항으로 측정돼서 지금 뭐 가장 좋다, 나쁘다, 뭐 안 나쁘다, 보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항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어떻습니까? 밑에 1996년에 소매업의 서비스에 대한 품질은 유통환경에 적합한 서비스 품질 측정하기 도구로 이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 특성, 신뢰성, 고객과의 상호작용, 문제 해결, 정책 등으로 5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지는데 물리적은 아까 봤을 때 유형이에요. 눈에 보이는 시설 편리성, 시각적 진열이 잘 돼 있는지. 우리가 이제 마트를 가시게 되면 뭐 제가 썼던 기업 슈퍼마켓을 가시면요. 눈에 보이는 거죠. 시설의 어떤 편리성, 그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신뢰성, 약속을 이행했는지. 그다음 고객과의 상호작용, 확실성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어떤 신빙성이라든지 반응, 그다음에 공감성 이런 것들. 아까 했던 내용들과 비슷합니다. 확실성, 친절성 2개 차원을 파악하고 있고 또 우리가 쇼핑 관련 확실성은 이제 종업원의 지식, 배려, 쇼핑에 대한 그 편안함을 의미하며 친절성은 종업원 간의 이제 신속한 서비스와 고객에 대한 관심이죠. 문제 해결. 종업원이 고객의 불만사항이나 교환 환불 등을 요구할 때 빨리빨리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정책. 이 편리한 주차 공간이라든지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든지 편리한 영업시간 등의 3가지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도 이제 항상 박스 친 거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양가로 5번에 보시면은 양가로 5번. 자, 내용을 보시면 이제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리스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조금 우리가 시간이 걸리니까 자, 항상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앞에 나온 거를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4강에서 제가 하도록 하고요. 일단 여러분이 지금 중요한 것을 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3강에서는 어떤 게 중요했었냐라는 것을 좀 짚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3강에 이제 저랑 같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33페이지죠.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4가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 스타, 캐시카우 도구가 이제 각각 확대 또는 강화 육성 전략은 개발 사업에 적합하다는 거, 유지는 수익 조정 사업이라는 거, 철수 또는 제거는 어디예요? 우리가 사양 사업과 전망 없는 개발 사업, 그다음에 수학은 수익 조정 사업이나 개발 사업, 사양 사업 요거 연결시켜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맥킨지 사업은 뭐 산업의 매력도와 사업부의 경쟁적 평가를 갖고 비교할 수도 있는데, 자, 이건 약간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 이제 이런 것들도 터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집약적 성장 전략에 수립해서 시장 침투, 제품 개발, 시장 개발, 다각화는 해보지 않은 새로운 사업이고, 통합적 성장은 후방, 유통에서 제조, 전방, 제조에서 유통, 다각화 산업이라는 게, 성장이라는 게 있죠. 이런 것들 한번 노려볼 가능성이 있고요. 수압이십니다, 수압. 그래서 38페이지가 이제 수압 분석이 이제 중요할 건데, 밑에 경쟁적 우위도 원가 우위냐, 차별화냐, 원가 우위 집중하냐, 차별적 집중하냐, 이것도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40페이지에 마케팅 통제 유형은 뭐 연차 계획 통제와 전략 통제 정도. 그 다음에 42페이지가 중요했죠. 수화시입니다. 강점 SO, W, ST, WT는 우리가 철수를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의 보시고, 포지셔닝은 이제 오른쪽에 유형 5가지. 그 다음에 서비스 마케팅은 어떻습니까? 넘기시면은 이제 그 서비스 제공의 원천에 따라서 사람 중심이냐, 아니면 설비냐, 제품이냐. 이제 의사의 의료 서비스는 보통 사람인데 치과 의사의 진료는 설비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갭이라는 자체가 4가지 갭이 있었죠. 아니, 5가지죠. 그래서 아까 이해 차이만 맞고 다른 게 다 틀렸으니까 왜 틀렸는지를 꼭 한번 보시고요. 47페이지 제 논문에 들어가 있는 서브클입니다. 서브클. 그래서 서비스하고 퀄리티를 우리가 더한 거죠. 그래서 신확, 유, 공, 대 이렇게 해서 5가지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48페이지 가시면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리스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박스하고 오른쪽에 이제 서비스 프로세스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시간이 걸려서 다음 시간에 4강의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리스에 대한 모형을 잠깐 볼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상품 관리 전략으로
들어갑니다. 포도겠죠. 자, 요거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4강으로 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시죠.